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지금 약간의 짜증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책을 읽으면서 좀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비님의 유튜브 엑시트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은 조금 마음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펄 말고 How the Secret Changed My Life. 오케이,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조금 약간의 짜증감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약을 먹다 보니까 약간 교감신경 항진? 그런 이유일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어째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음악이 없어서 우선은 편한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날씨도 좋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뛰쳐나가고 싶네요.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걷고 싶고. 근데 오늘 뛰쳐나가서 걸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독살됨을 드는 음악. 익숙한 음악을 들어야 독서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커, 소리가. 이걸 맞추고 독서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고 빨리, 고수는 박자를 놓치면 바로 박자를 다시 찾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악이 찾았고 일단 어쨌든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를 How the Secret Changed My Life. 예. 자,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구하고 믿나 바다나 창조 과정.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시크릿을 이용했나. 부유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시크릿을 이용했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시크릿을 이용했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시크릿을 이용했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시크릿을 이용했나 한번 볼게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시크릿을 이용했나. 행복은 기분 좋아지는 그 생각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불행해지는 생각을 무시하는 데서 온다.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선택한다.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습니다. 행복해지는 그 생각에 관심을 기울일 때
당신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환경이 더 나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이 품어온 생각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생각과 느낌을 바꾸기 시작하면 인생도 전부 바뀔 것입니다. 시크릿이 제 인생을 구했어요. 뭐 이런 막 되게 그 여러가지 예시네요. 예시예요. 전부 이 책은 예시예요. 행복해로 가는 비결. 한 번에 한 가지 행복한 생각으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생각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불행해지는 생각은 무시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그쵸? 행복할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과 상황과 사건을 당신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맞아요. 이거를 체크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내일까지 미루겠는가, 어느 쪽이 더 기분 좋은가, 당신이 선택하라. 한 번에 한 가지. 결국은 이건데, 한 번에 한 가지 행복한 생각으로. 지금 제가 짜증감이 있거든요. 짜증감이 있는데, 책을 읽는데, 이 모든 게 이렇게 한 거, 지금 이것도 무시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내가 그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읽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한 가지 행복한 생각으로 당신의 한 번에 한 가지 기분 좋아지는 그 생각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할 때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과 사건을 당신 삶으로 끌어당긴다.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과 기분으로 채우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이 존재하는 곳에 부정적인 생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삶의 지름길은 바로 지금 기분 좋다고 느끼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지금 그 다음에 부유해지는 비결. 당신이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풍족하다는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돈이 넘칠 만큼 많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그 돈으로 살 물건들을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돈을 쓰는 상상을 하십시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저걸 살 수 있어. 돈을 당신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말고 당신이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되고 싶거나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아라. 비전 보드를 만드십시오. 그것을 당신이 갖고 싶은 그 삶의 이미지들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바꾸지 않은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감사가 곧 풍족함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행복은 돈을 불러옵니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약간 좀 지겨운게 있는 것 같이, 그쵸? 아무래도 이제 조금 다른 종류의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인간관계를 위한 비결. 당신 누군가 흔히 말하는 삶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관계에 대해서도 당신이 받으려면 이미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관계를 끌어당기거나 완벽한 연인을 삶으로 끌어당기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과 성격인지 자세히 상상하고 모두 적어두십시오. 당신이 남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당신은 자신에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라. 맞아요.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의 인간관계가 삶에서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완벽한 연인을 삶으로 끌어당기려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과 성격인지 자세히 상상하고 모두 적어두십시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라. 네, 이렇게 이 책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스크린이 오늘 잘 안되죠? 너무 이게 스크린 펜이 이상하네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오케이, 이걸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아이린님. 네, 이제 조금 안정적이어졌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원서를 한번 읽어볼 것인가. 저 걷고 싶네요. 걷고 싶어. 무엇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얻는지. 오래간만에 발타자르 그라시안 님의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닦고 책을 읽어야 돼.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이를 그르친다.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고귀한 정신을 얻습니다.
그런 우월한 경지에 이르면 제멋대로하는 그 저속한 감정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합니다. 따라서 정념에 사로잡힐 때는 이를 맞지 마십시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피하고 평판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기십시오. 자기 민족의 결점을 숨겨라.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겨라. 결점. 못 읽겠어요. 책을 못 읽겠어요, 오늘. 현실. 지혜는 평정심에서 나온다. 절대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동요되지 않는 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왕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모든 관대한 사람은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정념은 마음의 기질이라서 조금이라도 과하면 지혜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악의가 입 밖으로 나오면 명성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스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을 때나 가장 나쁠 때를 맞이하더라도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안 읽혀줘요. 오늘 발타자를 그러신 님의 책도 안 읽혀지고 그냥 산책을 하러 그냥 나가버릴까요? 노너? 노너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 50에 읽는 노너. 이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굽이치는 인생을 다 잡아주는 공자의 말. 노너? 노너? 노너. 거인의 얻기 위해서 바라보는 법. 흔들리는 오심을 다 잡아주는 힘, 균형. 꿈인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듯.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거. 성숙. 나만큼 배우기를 좋아하는 이는 없다. 후회와 아쉬움에 꼬리를 끊는 법?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우는가? 성숙을 한번 볼게요.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필요한 거. 욕먹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십시오. 사랑. 자공이 물었습니다. 평생토록 실제로 만날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설하는 말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이다.
평생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간결한 말을 하나 알려달라는 제자 자공의 말에 공자는 설하 대답했습니다. 자공이 바로 알아듣지 못했는지 공자의 추가 설명이 이어집니다. 자기도 바라지 않는 바라면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싫다면 타인도 싫을 것인즉 상대가 싫어하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은 여심입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너와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게 바로 서입니다. 그러니 선은 배려, 공감, 용서, 사랑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타인도 싫어한다. 내가 욕 듣는 게 싫으면 남에게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 듣는 거 싫어하지만 남에게는 욕을 하게 된다. 나는 잔소리를 들어 쉽게 하지만 남에게 그게 어렵다. 너무 적극적이면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걸 타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교육도 종교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기소불력 물시어인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우리가 즐겨 쓰는 사자성어 역지사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조건에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그릇.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네 개의 인생 그릇. 첫 번째 그릇은 나를 위한 그릇입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대략 30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릇은 자기를 넘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 세 번째 그릇은 지역과 사회의 보탬이 되는 그릇.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할 때에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에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땐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십시오. 말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책 별로예요. 안 익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무비 나영감님의 지무비의 유튜브 엑시트고요.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지? 알고리즘 공략하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썸네일 롤레스 선재대 쓰레기통 무엇을 열어볼 것인가? 썸네일은 어떤 툴로 만들까? 볼까요? 이게 뭐죠? 지금 눈앞에 롤레스 상자 쓰레기통이 놓여있다고 합시다. 단 하나만 열어보고 내용을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롤레스 상자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 썸네일의 중요성이다. 나영감님은 썸네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유튜브에 적용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과 퀄리티를 가진 영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며칠 밤을 새가며 영혼을 갈아 만든 영상일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썸네일로 애초에 아무리 클릭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물은 무용지물이다. 비율로 나눠보자면 영상의 퀄리티가 40%, 썸네일이 50%, 기타가 1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지금도 썸네일을 정하기 전에 최소한 10개 이상의 후보를 만들어 놓고 최소 2시간 이상 고민을 거듭합니다. 결코 썸네일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충분한 고민과 시간을 투자해서 결정해야 한다. 결국 썸네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도 10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10시간씩 10개를 만들어 놓고 2시간, 10시간이 아니라. 썸네일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역지사지. 유튜브 성공 비결은 모든 원리는 역지사지입니다. 항상 내 채널을 보게 될 사람은 그 입장에서, 구독자 입장에서, 유튜브는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제작하면 그것이 정답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 유튜브 운영자는 회사 이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선해갈까요? 시청자들은 어떤 콘텐츠를 재밌어 할까요?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썸네일입니다. 내가 홈 화면에서 이 썸네일 이미지를 보았다면 과연 누를 것인가? 핸드폰 사이즈로 보았을 때 잘 인지가 되는가? 호기심을 유발하는가? 이 워딩은 나만 아는 게 아닌가? 등등 보는 사람의 기준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생각하며 썸네일을 제작해야 한다. 볼 것인가? 썸네일 스토밍.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썸네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상의 주된 이슈 키워드, 핵심이 되는 소재, 그리고 임팩트가 있거나 흥미로운 이미지 등을 나열해 두고 하나씩 가지를 뻗어나가면서 타이틀을 구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클릭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워딩과 이미지들은 예를 들면 이런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는 유튜브에서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배우, 마동석, 이광수, 송중기. 유튜브에서 잘 먹히는 소재, 참교육, 사이다 등 특이한 소재, 특이한 워딩, 주제, 특이한 이미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 이렇게 해당하는 항목을 나열해놓고 보면서 썸네일 스토밍을 시작합니다. 일단 탈락 부분은 왼쪽으로 빼고 반드시 넣을 부분은 오른쪽으로 모은 다음 오른쪽 파트에서 2차 고민을 이어나간다. 썸네일 겉모술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순간 포착. 유튜브를 보면 평소에 관심이 없던 주제 영상을 나도 모르게 클릭해보는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썸네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궁금증 유발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장면에 썸네일로 선정해 클릭을 유도해야 내 영상이 평가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궁금증. 덜 보여주기. 부여한 네이밍 자체는 마치 유치원 국어 시간이 따로 없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확실한 썸네일 기술입니다. 즉, 가장 흥미로운 이미지 소재의 경우 그 일부만 보여줘도 나머지 이미지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무비 채널의 영화 나의 마더 콘텐츠에서는 로봇 손을 잡고 있는 아기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선택했습니다. 마치 보호자와 아기가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호자의 손이 로봇입니다. 이 장면을 전체적으로 줌아웃하여 로봇 전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부만 잘라서 보여줌으로써 팔 윗부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 전체가 로봇인 걸까? 아니면 손만 로봇인 걸까?
저 보호자의 정체는 뭘까? 등의 궁금증 유발에 클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류 멸망하여 태어난 아기의 그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제목과 티카타카를 이루며 그 이미지에 궁금증을 더했다. 컨텐츠의 썸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투명한 유리창 안에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을 썸네일로 했다. 남자가 놀라운 표정만 있을 경우 그렇게 임팩트가 있거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는다. 덜 보여주기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컨텐츠 내용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참 다음에 벌어질 일을 궁금하게 만들기. 마찬가지로 유치한 네이밍이지만 이 역시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기술입니다. 이미지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어비스 지무비 타이틀 컨텐츠 썸네일의 경우 액체 괴물을 향해 손가락을 뻗어 만지기 직전에 장면을 사용했습니다. 이 컨텐츠는 조회수 300만 회가 나왔는데 액체 괴물을 터치한 후 결과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면 그 조회수는 반토막이 났을 것이다. 썸네일 사각지대 그리고 앵무새와 양치기 소년이 주는 교훈. 썸네일 사각지대 궁금증 유발과 함께 썸네일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인지입니다. 썸네일이 보이는 게 뭔지 시청자들이 즉시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홈 화면을 빠르게 훑어보는 시청자들이 자신의 생각처럼 썸네일의 포인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맞아요.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인데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썸네일을 만들 때 수많은 고민과 시간을 기울여 반복적으로 보는 이미지다 보니 이 점이 시청자들의 인지적 측면에서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처음엔 낚시 썸네일로 초반 조회수를 끌어올릴지라도 내용과 맞지 않는 영상을 보게 되면 시청자들은 바로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탈률. 솔직히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와 진짜 이렇게 썸네일은 꼭 예쁘게 세련되기보다는 이 내용물 자체가 중요합니다. 굳이 어려운 툴을 이용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용하는 가장 쉬운 썸네일 제작 프로그램 조합은 PPT와 마이크로 오피스 픽처 매니저. 나는 PPT 캡처한 캡처한 이미지들을 나열해서 썸네일 스토밍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후 PPT로 엄선의 썸네일 홈표들을 픽처 매니저에 붙여 넣기 위해서 자동 조정 기능을 이용해 밝기 및 대비를 조절하거나 직접 밝기 및 대비를 선택해 수동 조절합니다. 강렬한 제목 가슴이 웅장해지는 극적인 워딩 사용하기. 썸네일에 박히는 문구나 워딩 그리고 영상의 제목은 썸네일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빠르게 자극해야 된다. 들어가기에 앞서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워딩과 키워드는 블로그 때 남았겠던 그 검색 키워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이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만한 워딩과 키워드. 영상 제목에 궁금증이란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치나 임팩트 있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와, 미친, 오직, 불과, 역대급, 상상초월, 하필.
유튜브에 세계 4년 만에 200억 벌어 유튜브를 시작한 유튜브 암흑의 비결. 와, 미친. 불과 4년 만에 200억 벌어? 엑시트한 유튜브 암흑의 상상초월 역대급 비결. 아, 극적인 워딩. 수치의 활용. 인트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초반 선시초. 홈화면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썸네일이나 제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포장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제 시청자들은 내용물을 열어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영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초반 30초의 인트로 구간이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인트로는 채널 로고나 음악이 나오는 채널 소개 말이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청이 아닌 말 그대로 콘텐츠 자체의 초반 30초를 말합니다. 아,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음성 파일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제목을 좀 극적으로 한번 지어보고 그리고 나서 썸네일은 이걸 보고 하나 해보고 오늘은 일단은 만들어보기. 편집, 나레이션, 밈이나 개그 활용, 자막, BGM, 빠른 템포, 각종 효과, 구독료 관리, 구독, 좋아요, 강요는 아니고요. 업로드 타이밍과 빈도, 내 시청자 트래픽, 통계 활용, 잦은 업로드보단 하나의 확실한 업로드. 간혹 보면 무조건 주 5회 이상을 업로드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이 세간에 떠도입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물론 5회 올려서 5회 모두 훌륭한 퀄리티 영상으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도 없이 나 홀로 시작한 초반 단계에서 혼자 주 5개 영상을 만든다는 그 영상의 퀄리티가 모두 좋을 수는 없다. 차라리 일주일에 한 개라도 확실한 퀄리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유튜브 성장에 훨씬 효과적이다. 나 또한 초반에 주 2일에 심지어 격주 단위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강박을 갖기보단 하나하나 영상에 영혼을 갈아 만든다는 마인드를 가져보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저의 말하기 실력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심화 단계.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할 셀프 피드백. 죽은 영상도 살리는 썸네일 CPR 심화 버전. 유튜브 수입 어디까지 가능할까? 광고 시장은 직접 개척한다. 브랜드 광고, 콘텐츠 진행 단계 A to Z. 공포의 노란딱지 피해가는 거. 무분별한 악플은 영원한 블랙홀 속으로. MCN을 가입해야 할까? 시그너처가 빠지면 아쉬운 확률 58,000. 시그너처. 유튜브에서 지급하는 상, 플레이 버튼. 그럼 오늘 지금 배운 거 뭐냐면, 지금 이거 한 번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실행을 하려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만들 영상 하나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를 영상 오늘 생각해서 음성 녹음을 하고 이번 극적인 제목을 그 다음날 한번 생각해보고 3번 그 다음에 썸네일을 10개 만들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중요하다. 아유, 좀 책을 읽다 보니까 기분이 일단 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아휴, 뭔가 좀, 아휴, 몽글몽글하네. 좀 책을 읽고 싶은데 없을까요? 한번 책을. 요즘에 너무 조금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네. 뭔가 좀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책을 읽고 싶어요. 이 책은 오래 준비해온 해답? 김영아님의 오래 준비해온 해답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행의 기록이네요. 여행은 그다지 소프레소, 에스프레소, 향수? 향수? 제가 갑자기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여행의 이유. 글을 받고 나왔던 여행의 기록. 향수. 저격수는 멈춰있는 대상을 노린다. 껌을 징글징글 씹으며 표적을 지켜보다 조용히 한방. 뭐예요? 향수인데 왜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향수 역시 머물러 있는 여행자를 노린다. 향수? 이 부드러운 목소리 위험한 저격수를 피하기 위해 신중한 여행자는 어지럽고 분주히 움직이며 향수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 고양이에 대한 그리움 이런 향수 얘기하나봐요. 나는 퍼퓸 얘기하는 줄 알았죠. 방심한 여행자가 일단 향수의 표적이 되면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이건 제가 읽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일단 오늘 독서 노트는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오디오북을 읽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기님 괜찮아요?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수고했어요.